첫 번째 강연자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YG 플래닛 주식회사의 홍기현 전무이사십니다. 네, 홍기현 전무이사님 얼굴이 그 정면에 나오고 있죠. 한국과학기술원 창업동아리 출신이시고요. 한국포톤 다이나믹스 지사장 지내셨고 YG 플래닛 대표 이사직을 거쳐서 코스닥 상장기업이죠. 주식회사 리캠과의 성공적인 M&A를 통해서 현재는 또 본인이 설립한 YG 플래닛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 창업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홍기현 전무이사를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와이즈 플래닛 홍기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초대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좋은 정보와 경험을 알려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1993년에 이제 카이스트 학부 과정 2학년 학생들 기숙사에서 몇 명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좀 놀러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그 학부 2학년 학생들 여러 명이 해서 창업을 해보자 기숙사에서 결심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창업 동아리 에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 동아리 에크론은 이제 12명이 학부생 12명이 시작을 해서 93년부터 98년까지 이제 창업 기업의 형태로 몇 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싸 7000이라고 해서 노래방, 한국형 노래방 국산화 첫 모델입니다. 이거를 다른 회사랑 같이 개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로봇 컨트롤러 이런 걸 사업화를 하고, 그다음에 팜타핏이라는 네트워크 전광판을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인공위성 우리별 3호 프로젝트에 이제 몇 가지 기술 용역을 수주를 해서 일을 좀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해보면 학부생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박사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제 창업을 결심한 것도 사실 좀 무모한 일이었다고 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12명의 이제 창업 동아리 이제 멤버들이 약 20년 정도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수가 이제 창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업체, 매출액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380억 원, 고용은 242명의 이제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요. 사업 분야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검사 장비나 비전 솔루션들, 그다음에 메디칼 장비, 그리고 이제 의료 영상이나 이제 혈당 측정 이런 의료 장비 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창업을 결심을 했었고, 시작은 상당히 미미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직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창업 동아리 케이스를 먼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창업 동아리 에크론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주식회사 에크론을 이제 법인화를 시켜서 창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이제 에크론이라는 법인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첫 투자 유치를 좀 성공을 해서 24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좀 초기 자본으로 해서 사업화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TFT LCD가 첫 성장을 이제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독점하던 이제 AOI 검사 장비라고 하는 자동 광학 검사 장비를 이제 사업화를 시작을 해서 한동안 좀 사업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경험도 없고 재무적으로도 좀 많이 부족함을 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포톤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와 이제 M&A를 성사를 했더랬습니다. 약 그때 당시에는 65억 정도의 이제 그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포톤 다이나믹스에서 아시아 테크니컬 센터로 계속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2006년에
이제 다시 나오게 돼서 그 인원들이 이제 다시 와이즈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전방 위에 이제 검사와 측정, 계측 장비들을 이제 사업화를 하고 있고 와이즈 플래닛에서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요. 총 3차에 걸쳐서 투자 유치를 이제 30억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리캠이라고 하는 대전의 상장 회사와 이제 합병이 돼서 상장 회사 이제 자회사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장 회사 합병을 해서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을 시키는 이런 새로운 M&A 모델을 지금 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창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이제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뭐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뭐 요인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일단 제일 좀 크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에 대한 경험이 이제 없으시니까 경험 부족에서 오는 이제 두려움들, 그다음에 인력이나 자금은 뭐 계속 부족하실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여러 이제 고민들을 이제 그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불안정한 직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걱정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벤처 기업 환경이 그렇게 이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래 기간에 이제 기회비용들 수입이 줄으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 걱정이 이제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벤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이제 좀 이를테면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세심하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뭐 배짱이 좋아서 창업을 선뜻 결정하고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는 이제 벤처 창업가들이 대부분은 리스크를 이제 테이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제가 그 산을 등산하는 걸 정말 싫어했다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등산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힘든 산을 왜 올라가나 그동안은 이제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했었는데 이제 치료 목적으로 등산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니까 금세 산 정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산에 이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긴 그 여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그 밟아가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에 일단 특히 이제 대전 쪽에 있는 연구소 출신의 그 인원들께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기술 경쟁력 부분들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 전략, 그다음에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이 또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헤쳐내서 성공을 해보겠다 하는 강한 의지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신무장, 그다음에 트라이 앤 에러, 그 어떤 제품이든 어떤 서비스든 그 처음에 그 한 번 만들어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요. 그 이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얼마나 완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를 벌겠다, 또는 회사를 어디까지 성장을 시켜 보겠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 의식을 갖고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벤처 창업 과정을 겪다 보면 성공이란 고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그 많은 그 위기 요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본인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독선과 독단, 그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공을 좀 해보고자 하는 과욕,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절히 잘 관리하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창업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재무가 됐든 마케팅이 됐든 기술이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한다고 하면 거의 평생에 창업할 기회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잉 포워드라고 이제 적은 부분은
다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나아가면서 준비가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전거 타는 그 화면 하나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보면 이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가진 않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균형을 잡는데요. 벤처 창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하면서 메꿔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릴 텐데 주변에 창업을 경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한 다리만 건너 보면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얻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골프를 이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창업자가 구글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골퍼가 타이거 우즈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각자의 나름대로에서의 환경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벤처 창업과 그 창업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배우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어떤 골퍼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프하다가 잘 맞질 않으면 클럽을 바꾼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맞지 않으면은 레슨을 받으러 가고요. 일본 사람들은 연습장에 간답니다. 그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어떤 개인의 특성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벤처에서도 그 창업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창업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벤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본인의 노력과 그다음에 주변의 조언 이런 것들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지 더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창업 과정에서 자금을 어떻게 그 유입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벤처 캐피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고 그 벤처 캐피탈과 어떤 대화를 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러 교육기관이나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원론적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의 퀄리티를 높이면은 자연스럽게 자금 확보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이제 품질이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약간 너무 이제 생산적인 개념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완성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완성도를 확보하느냐 그게 이제 결국은 얼마나 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충실하는 것,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본 사업에 충실을 하게 되면 자금도 인력도 자연히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이 기술의 완성도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전 그 연구단지에서 창업하는 케이스한테는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 창업 같은 경우는 50% 이상은 기술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벤처 캐피탈에서 최근에 이제 워낙에 공력이 많이 쌓여서 사업성 분석에는 다들 도가 텄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문 분야라고 하더라도 쉽게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도 또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전략 그 단계별로 회사가 초기일 때, 중기일 때, 그다음에 성장기일 때 각각 사업을 어떤 전략으로다가 운영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원 창업인 경우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겠죠. 기술 인력이나 마케팅 인력 이런 전문 인력들을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직장 경험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큰 연구소에서 여러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실행 능력을 또 많이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주 만나고 있는데 다들 이제 하는 걱정이 그겁니다. 본인들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요새 창업들을 너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는데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전국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대전은 창업 환경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창업 환경은 분명히 좋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조언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도전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벤처 창업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런 도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연해주신 우리 홍기현 전무이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사님들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좀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사님들 아이고 첫 번째 우리 홍기현 연사님께서는 아주 많이 대기를 하셨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지체 없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현 전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이렇게 삼으셨다고 그랬는데요. M&A를 결정하게 된 어떤 이제 과정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도 받으시고 노력도 해외 도전도 많이 해보셨는데 국내 기업 코스닥 회사와 이제 M&A를 결정하셨던 뭐 결정적인 이유랄까요? 뭐 그런 게 뭐였을까 하고요. 또 보통 인수합병이 되면 이제 자기업 형태가 아닌 합병돼서 그 회사 종속으로 해서 우회상장 형식으로 가시는데 굳이 자회사의 형식으로 또 상장을 하시려는 모델을 선택하신 뭐 그런 거를 방향성을 잡고 계신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그 M&A 케이스에 대해서는 김철환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희도 이제 M&A를 결정을 하게 된 순간이 있었고, 그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일단은 그때 작년에 좀 회사에 좀 위기가 왔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하고 있던 사업 분야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재무적인 서포트가 이제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은 이제 몇 번을 겪다 보니까 좀 재무적인 안정성을 좀 스테이블하게 이제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때 마침 이제 상장사에서 일단 합병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좀 제의가 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를 남겨놓는 상태에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장하기 위한 동력을 만드는 그런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요. 이제 자회사로 남겨놓고 재상장을 하는 목적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회사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를테면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하는 어떤 개념이 있었고요.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회사 안에 이제 흡수해버리면 뭐 매출이나 순이익이 조금 증가되는 역할이 있지만 그거를 상장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한 재무적인 베네핏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사 간의 그런 이해관계들이 이제 맞았고요. 대표로서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하고 또 회사에 남아 있으면서 그 회사를 다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 M&A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회사를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큰 돈을 쓰기를 좀 꺼려합니다. 뭐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상장사라고 해서 회사 안에 이제 캐시가 그렇게 많은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M&A 할 때는 좀 약간 작은 금액으로 인수를 해서 같이 키워서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익을 쉐어하자. 그런 것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 작은 벤처 기업들끼리
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이쯤에서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창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응답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저희 강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13 상반기 연중무휴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금번 하반기 연중무휴 행사에서 또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